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픈 별책입니다. 함께 성장에 참여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자는 캐서린 A. 샌더슨, 옮기니는 최은아,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캐서린 샌더슨은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캠퍼스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건강과 성장 발달을 공부했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는 심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로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변수가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인 행동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인간관계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재와 건강서, 육아서, 어린이용 도서 등 심리학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25종 이상의 도서를 꾸준히 출간해 왔으며 2012년에는 프리스턴 리뷰 선정 미국 최고의 교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복의 과학, 감정지능의 힘,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선악의 심리학과 같은 주제로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보스턴 글로브와 같은 주요 언론 매체에 여러 번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남편 바트와 새 아이와 함께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책 속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책 속의 프롤로그와 생각에는 힘이 있다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몇 년 전 대규모 금융 서비스 컨벤션에 참석해 행복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무척 감동받은 표정으로 다가와 강연에 대한 감상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의 강연은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칭찬에 어쨌든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행복에 대해 1시간씩 떠드는 사람은 고양이나 무지개만 봐도 행복해지는 사람일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1시간이나 듣고 나면 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로 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성향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나 무지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이런 타입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불행히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편입니다. 길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배가 심하게 아픈데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내 아들이 이런 성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결말을 상상하며 사서 걱정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행복의 비결을 다루는 책을 쓰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지난 20년간 나는 심리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파악해야 해서 관련 논문들도 정기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전부터 긍정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에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심리적, 신체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 분야 학자들이 내놓은 재밌는 결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NS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우울감과 고독감이 생긴다. 값비싼 유명 상표의 약은 일반 약보다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다. 심지어 약의 성분이 똑같을 때도 그렇다.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떨어진다. 수술 환자의 회복 속도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병실의 환자가 그러지 못한 환자보다 빠르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 강의 자료를 연구하며 연구 결과를 곱씹어 보다가 언뜻 보기엔 유사점이 없어 보이는 결과들이 실제로는 간단한 핵심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행복이나 건강 상태, 심지어 수명이 외부 환경이 아닌 개인의 사고방식, 즉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우울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SNS에는 행복한 순간의 사진이나 글만 올리는데 우리는 SNS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삶을 내 삶과 비교합니다. 피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즐거운 일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육아를 해내고 근사한 휴가를 보내고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값비싼 유명 상표의 약이 그렇지 않은 약보다 효과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싼 약이 저렴한 약에 비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런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도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때문에 불안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고통을 줄여준다는 약을 처방받으면 당신의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감소하면 고통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나는 사고방식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읽으며 새롭게 한 사실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 내 생각과 행동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는 대신 좋은 책을 찾아 읽기 위해 서점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바빠 도저히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20분씩 산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그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말이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관적인 성향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비우며 그 밑바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나가 씩씩하게 걸어보라는 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과 상관없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2006년에 쓴 자서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다. 행복을 얻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라. 행복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라. 때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 세계를 누벼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그 일에 과감하게 달려들어라. 행복한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결코 나태해져선 안 된다. 행복감이라는 바닷속에서 영원히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행복을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전에 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비법에 따라 의식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봤습니다. 화려한 삶으로 도배된 타인의 SNS를 탐독하며 내 삶을 그들의 삶과 비교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일은 일찌감치 그만두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비록 수석 졸업생은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태평양의 아름다운 타히티 섬에서 2주간의 휴가를 보내진 못하지만 대신 뉴저지 해변에서 펜션을 빌려 일주일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희망을 찾는데 타고난 소질은 없었지만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쏟으니 더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많은 사람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오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당신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이 책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다. 인생을 바꾸는 힘. 2015년 5월 1일 실리콘밸리에서 대성공한 경영자이자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릴 샌드버그의 남편인 데이브 골드버그가 47세라는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한순간에 미망인이 된 샌드버그는 10살 난 아들과 8살 난 딸을 홀로 키워야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일이 지나고 샌드버그는 남편에게 헌사를 바치며 자신이 크나큰 상실에서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심판대에 섭니다. 심장과 허파를 가득 채우는 허무. 그래서 사고를 마비시키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공허함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극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 책은 샌드버그가 말한 것과 같은 선택 문제를 다룬다. 일상에서 겪는 사소하지만 짜증스러운 문제들, 이를테면 교통체증이나 채용 면접, 자동차 고장 같은 일부터 이혼,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처럼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충격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맞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불편함, 곤란한 상황, 크고 작은 장애물도 우리 삶의 일부다. 이런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고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나쁜 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통제 가능하다. 앞뒤가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출구를 찾아낼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나의 행복과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직관의 힘을 길러라. 현대인의 일상은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에 파묻혀 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광고판이 즐비한 거리를 걸어다니고 SNS를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출처가 다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철저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대신 쉽게 직관이라는 지름길을 택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한 병에 10만 원 하는 와인이 1만 원짜리 와인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포도의 품종이 똑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할 때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가령 병원에서 의료진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이면 의사이고 여성이면 간호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관은 경험을 통해 생긴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비싼 와인의 맛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상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더 비싼 값에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의사이고 여성은 간호사일 거라 생각하는 것 또한 예전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미디어에서 보고 드는 이미지로 더욱 굳어진다. 한 예로 노아는 대중매체에서 자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영화와 텔레비전 방송, 광고, 특히 해설식 광고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신체적 제약으로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노인을 묘사한다. 이 같은 이미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점차 나이 드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직관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며 행동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년은 성적 행위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특히 자신이 실제 나이에 비해 더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이 컸다. 이처럼 부정적 인식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대로 긍정적 인식이 긍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행운의 골프공을 받은 사람은 평범한 골프공을 받은 사람보다 퍼트 성공률이 35% 증가한다. 또 고통스러운 활동이나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고통을 비교적 덜 느낀다. 자발적으로 특정 유형의 고통, 이를테면 피어싱이나 타투, 에베레스트 등반 등을 즐기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시의 고통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일로 기억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부터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각 트릭을 배워보자. 예상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당신은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10대다. 뒷좌석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태우고 처음으로 차를 몰고 나왔다. 그런데 10대 운전자는 도로의 무법자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운전하는 내내 사고가 날까봐 초조하다. 만에 하나 실수해서 사고를 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고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그 결과 이런 불안감과 고정관념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이 단순한 이야기는 고정관념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심리학자는 이를 고정관념 위협이라고 부른다.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데 집중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잃은 사람은 활동 수행 능력이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당 그룹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고정관념 위협에 관한 초기 연구 중 하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학업 성적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다뤘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클로드 스틸의 연구팀은 흑인과 백인 학생을 대상으로 구술 테스트를 실시했다. 구술 테스트는 흑인의 수행 능력이 백인보다 낮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분야였다. 고정관념이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반의 학생에게는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공지를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유발했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지적 능력과 무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고만 말해 고정관념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똑같은 테스트를 받았는데도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흑인은 백인에 비해 성적이 확연히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정에 따른 부정적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받은 흑인은 성적이 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역시 고정관념이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스틸은 2010년 자신의 저서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에서 수학시험 성적이 좋던 여학생들도 시험 직전 여학생은 수학을 잘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떠올린 뒤 시험을 보면 성적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소해 보이는 환경에 주목하라. 지금까지 뚜렷하게 인식된 고정관념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은 이보다 훨씬 미묘하게 영향을 끼친다. 다음의 연구가 좋은 예다. 4에서 7세 여자아이에게 5분 동안 가지고 놀라며 인형을 하나씩 주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닥터 바비 인형을 받았고 다른 그룹 아이들은 감자 부인 인형을 받았다. 두 인형 모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인형이지만 생김새는 매우 달랐다. 감자 부인 인형에 비해 바비 인형은 여성성이 강조되고 훨씬 예쁜 생김새였다. 5분 후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묘사한 사진 10장을 보여주면서 성인이 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바비 인형을 가지고 논 아이는 인형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도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남자에 비해 훨씬 적다고 생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자 부인을 가지고 논 아이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여자아이들이 여성성을 강조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유형에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여자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컴퓨터공학과 강의실 사진을 보고 나면 좀 더 중립적인 강의실 사진을 봤을 때보다 컴퓨터공학 분야에 관심이 줄었다고 말했다. 두 연구는 미묘한 환경 요소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해 행동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아주 조금만 인식시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 연구자들이 기발한 실험을 시도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겠다고 했다. 일련의 단어들을 제시하고 그 단어만 사용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테스트였다. 그룹을 반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은퇴, 노화, 주름 같은 노인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를, 다른 한쪽에는 사생활, 청결, 갈증 같은 중립적인 단어를 제시했다. 잠시 후 테스트가 끝났다고 알리자 학생들은 자유롭게 강의실을 나섰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연구자들은 스톱워치를 꺼내 들고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측정했다. 예상대로 중립적인 단어를 본 학생보다 나이 든 단어에 노출된 학생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다. 이 연구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로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접한 결과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고정관념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정적 사고방식 대 성장적 사고방식. 고정관념 외에도 특정한 생각 프레임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생각, 신념, 기대와 같은 프레임, 즉 사고방식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사고방식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 성격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 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수학을 잘하는가, 숫자라면 보기만 해도 끔찍한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각자의 독특한 속성이 결국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사고방식에는 이 같은 속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포함된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이 믿음이 사람마다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어떤 사람은 지능과 인격 같은 기본 속성은 고정돼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고정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인의 속성이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변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성장적 사고방식을 지녔다. 어떤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든 이런 사고방식은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 실수나 실패에 대처하는 법, 도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하는 자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어떻게 행동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대다수의 부모와 교사는 좋은 의도로 아이들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칭찬하면서 똑똑한 아이라는 명찰을 달아준다. 언뜻 보기에 똑똑하다는 훌륭한 칭찬이고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 같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는 그러한 칭찬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인내력, 성취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똑똑하다는 말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말은 아이들에게 지능은 고정된 특성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아이들은 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지능이라는 특성에 대해 고정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쉬우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근심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아이가 미래의 어떤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으면 단 한 번의 부정적 결과만으로도 끔찍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시험을 망쳤어. 나는 절대 똑똑한 아이가 아니야. 아이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된 나머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방어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즉,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짓밟는 일이다. 터프츠 대학교 자율예술과 과학학부 학장인 로버트 스틴버그는 이런 말을 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걸 망쳐서는 안 돼 하는 생각에 여러분은 매사에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맙니다. 반면 성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특성이 노력과 연습,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누린다. 이들은 실수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동기를 갖는다. 예를 들어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믿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채점 기준이 엄격해져도 성적이 향상됐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성장적 사고방식을 지닌 운동선수는 높은 기록을 달성하려면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치열한 노력과 철저한 훈련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10대에게 성장적 사고방식을 주제로 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내용을 30분간 강의했더니 그 후 9개월 동안 이들의 불안과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변화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아주 이롭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타고난 성향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한 예로 노력해도 부정적인 성향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 증세와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 나이 듦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역시 인지기능 그리고 신체 건강과 연결돼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1에서 87세 사람들 중 노화는 정해진 것이며 피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떠올린 직후에는 혈압이 상승했다. 반대로 노화 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부정적 고정관념에 동요하지 않았다. 또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공감 능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에게 공감 능력은 고정된 성향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에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지 평가했다. 예상대로 공감 능력을 변화 가능한 속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존중을 나타냈고 기꺼이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인간관계를 더 매끄럽게 만들며 갈등도 줄여준다. 더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의지는 사고방식에 좌우된다. 이른바 소울메이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좋은 관계의 핵심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관계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 자체가 나쁜 것이 돼버린다. 이는 두 가지 기능장애 행동을 일으킨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문제를 모른 척하거나 반대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돈독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서 궁합이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야 성적 만족도가 높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보다 노력을 통해 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적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그들의 파트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긍정적 사고방식은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자비, 척도평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패다. 똑같이 실패하거나 절망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원인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며 자신의 잘못과 무능함을 탓한다. 이들은 나쁜 결과를 강박적으로 곱씹으며 자신을 채찍질한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역경이나 실패가 있음을 인지하고 앞날을 더 길게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예상했겠지만 부정적 상황에서 자기 자비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불안과 우울은 덜 느끼며 행복은 더 느끼고 미래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자기 자비를 더 많이 실천한 이들은 더 즐겁고 적극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